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정인수입니다. 네. 아유, 이렇게 열심히 또 열공하시고 바로 또 일부 수업을 해야 되네요. 네. PPT 되나요? 제가 이걸 누를까요?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혹시 지금 오신 분들 계시죠? 퇴근하고 오신 분들. 아, 이게 정상이에요, 저녁에.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퇴근하고 항상 이 미팅에 들어왔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한 11시쯤 정도 퇴근하는 게 원래 일상이었어요. 밤 11시. 그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저보다 좀 더 이렇게 늦게 퇴근하고 아메 사업 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메가. 그래서 저에게 아메이는 너무 좋은 아메인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만 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땜빵하고 올라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는 거 같아요. 잠깐만.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유관순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오죠? 유관순. 예, 막 이거 막 만세삼창 막 하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순신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예, 나 죽은 것을 알리지 마라, 막 이러고 싶잖아. 예. 그래서 아미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느낌들. 그냥 정말 처음 들어봤던 느낌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또 아미가, 뭐 이러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못해. 아미는 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게 또 많이 있어.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제가 그 가게 문 앞에 딱 나타나잖아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로. 다른 말 없어. 나 안 한다. 제가 나타나면 정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냥 안 한다. 예, 이게 아메가 주는 느낌이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아메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들어온 이 아메는 정말 기회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회로 왔는데 정말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우리가 평생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에 정말 저녁 굶고 뛰어와서 자리도 없었어, 그때. 그때는 대구에 그 예식장에 호텔이 있죠. 이렇게 예식장 같은데 이 카페도 이렇게 막 깔려 있어. 근데 제가 뒷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후끈한 거 있죠. 그 설명할 수 없는 후끈한 거.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애들 방문 열면 아시죠? 느낌들. 예, 공부 많이 하시잖아, 애들, 그죠? 예, 그런데 이 카페트 앞에까지 농자분들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밤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남편이 한다는 이유로 따라왔는데 너무 그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중압감 있죠.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한눈 팔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들은 설명이 그냥 아까 앞에 제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을 얼마를 팔면은 당신이 얼마를 벌겠다 이런 얘기 했으면 저는 그냥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저에게 뭘 했냐.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란 뭐죠? 과거는 정보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정보를 제가 딱 들으면서 그때 회사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세상에 깜짝 놀란 게 이 아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 와, 앞으로 세상은 이 정보를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인생의 기회를 받겠다. 그러면서 저는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사업을 저한테 전달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남편이었어요. 오늘 오신 분은 또, 그냥 옆집에 막 아시는 분, 그냥 막 안면에 오신 분도 계시죠, 안면에. 네. 근데 저는 같이 사는 남편이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을 때 처음 듣고 저는 그냥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남편 성격이, 조금 그래요. 좋아요. 아들이, 어릴 때 필통을 사달라 그래요. 아빠, 필통 없어요. 필통 사주세요 하면, 한 달 있다 필통이 옵니다. 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분석하고 알아보고 자세히 잘 본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 남편에게 자기가 세탁기가 아니면 이게 청소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한 달 뒤에 뭐가 온다? 예, 제일 좋은 청소기가 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남편이 이 사업을 알아본다 했을 때 저는 그냥 아시죠? 그냥 신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같이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노 없이 그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정말 잡아놓은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녁에 특히 퇴근하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있죠. 그분들에게 식상한 정보, 그 식상한 속에서 정말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캐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잡아야 되는 기회가 없을까?
그걸 조금 더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신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너무나 아시죠, 그죠? 좋아요 누른다고 정신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유튜브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회원을 뭐 가입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100만 명이 모이는데 페이스북은 300일밖에 안 걸렸어요. 유튜브는 240일이 걸렸거든요. 자, 그런데 볼게요. 5일 만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가입된 회원자 수가 1억 명이 된 애가 나타났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챗 GPT입니다. 왜? 지금은 한 몇 달 사이에 5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금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한 3, 4개월, 4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알아요. 신문 다 뒤비면 그냥 알만한 사람들은 저게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뉴스만 틀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관련 연구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이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AI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챗 GPT 같은 기술이 사무직 또 법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직업의 한 4분의 1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생성형 AI가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정규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 안정 면에서는 건설직보다 더 위험할 거라는 건데 이유는 육체 노동은 AI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밖에도 지난 3월에 오픈 AI와 또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생성형 AI가 어느 직업에 영향을 줄 건가 하는데 통역사, 조사 연구원, 작가, 홍보 전문가, 재무 분석가 등이 꼽혔습니다. 네. 또 업무의 10% 이상 보시면, 생성형 AI 기술에 영향을 받는 생성형 AI 기반의 영향을 받는 직업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뭐 나와있죠? 웹 디자이너 나와있죠? 제 딸이 3D를 하거든요. 3D를 하면서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고 직원들도 좀 많이 있어요. 매출도 많고 지금 뭐 수입도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월달부터 제가 챗 GPT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 내 앞에서 책자 말도 하지 말아 하더라고. 그 당시에 벌써 왜 이러니까 엄마 그 이야기 하면 나 이거 리보드 나는 이제는 백수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때 벌써 왜 이랬거든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챗GPT를 그냥 해버려요. 다른 거 보면 지금 사진 나오죠? 그 사진을 제품을 찍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람이 안 하고 이런가요? 세상에 얘기할 시간이 여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뭐 저런 게 바뀌는 것 같다 이런데 정말 흔들 수 없는 창작에는 더 이상 이게 근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창작애가 창작을 더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얘 챗 GPT는 손을 안 만든대요. 손을 이렇게 그림을 넣지 않는데요. 왜? 얘를 손을 안 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전부 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한창 막 심할 때 중국이 그때 봉쇄하고 있다가 풀어버렸죠.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풀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난리가 났죠. 뭐 확진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러고 나면 중국 확 뒤집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 코로나 그 확진 때문에. 왜? 봉쇄를 풀었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하지 않았어요? 가상현실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AI 기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자료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공산권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이게 디지털 내용들 이것들이 다 오픈되니까 저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 쑥 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제 안경을 쓰고 쑥 훑으면 온도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로 통제가 되니까 그때 막 뒤집어 엎으려 했는데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기업가 그리고 나라만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챗 GPT하고 같이 와가지고 엄청난 뭘 만들었냐.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대라 해서 젊은 게 아니에요. 60대라 해서 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에 나오는 이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고 단어가 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갭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소득의 격차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학습의 격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뭐 이런 거 들어야 되나? 예. 완벽한 얘기는 아니지만 작은 하나 퍼즐처럼 이어지는 이 부분의 학습이 결국에는 뭐로 이어진다? 생각의 격차로 벌어지고 그 다음엔 소득의 격차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벌어질까요? 삶의 질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격차가 초격차로 더 이상 따라붙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이게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것처럼 와서 이 정보를 들으면서 와,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어쩌면 이 정보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열심히 일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정보의 시대에 떨어지게 되면 난 저 격차에서 좀 더 벌어지겠구나.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게 답이 아니겠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난해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투잡, 쓰리잡은 기본이잖아, 사실 나가보면. 근데 많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진다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난이 이자 붙는단 말은 너무너무 이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했는데 꼭 이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을까? 있습니다.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시도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문명이 어때요?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의료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명이 최고도로 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점점 어때요? 점점 서울 집 살 수 있어요? 네, 이거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부라는 게 정말 이게 진짜 돈이 한쪽에 막 쏘나기가 아니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한쪽만 쏟아버리는지 그러니까 이 돈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격차가 줄어든다? 아닐 거야, 아마. 병원이 더 많이 생길수록 아픈 사람이 늘어나고 의사가 많이 생길수록 아픈 사람 더 늘어나고 약국이 많이 생길수록 환자는 늘어나고 그것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늘어난다고 같다는 이미지죠, 이게. 그래서 이 격차 요인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의 격차.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학습의 격차.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경제력의 격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거를 정의를 해서 제가 되게 너무 이게 단어가 불편한데 부자 아닌 사람들 대물림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정보의 빈곤인데 제가 20대들하고 친구들 만나서 미팅을 많이 하면서 챗GPT라든지 이런 용어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몰라요. 25세인데 챗GPT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작가를 하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 좀 볼 수 있느냐 했더니 신문을 안 본대요. 유튜브를 가지고 막 보시면서 이제 책을 쓰고 막 그것만 꿈을 꾸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 정보가 너무 홍수 시대인데 어떤데요? 가뭄에 뭐가 없다. 아니 홍수에 먹을 마실 물이 없다 하죠. 이 정보에 너무 홍수 시대에 너무 가난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인맥의 빈곤입니다. 가난한 사람 옆에 가난한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있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수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상류층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갖춘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이 조원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을 때 내가 인맥을 바꾸려 때 뭘 해요? 무슨 단체를 가입하잖아요. 어디 서클을 가입하고 뭐 레몬스를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인맥을 넓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내가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가는 거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나의 인맥이 돼버리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맥으로 빈곤이 온다는 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를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월납으로 3천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월납 내는 거를. 그러니까 한 달에 적금을 내는데 3천만 원 적금 내는 사람이 자기 계약자들이 많은 거예요. 1,000만 원 기본이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는 안 하는 거예요. 골치 아파서. 근데 한 분은 10만 원짜리도 받기도 힘들대요. 왜? 주위에 돈이 없대요. 그게 뭘까요? 인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쩌면 부자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태도의 빈곤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배우러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 좌우하더라고. 저는 그러면 다행히 잘했던 게 그때 늦게 퇴근해서 이 자리에 왔었지만 제일 뒤에 앉았지만 이 태도, 배우는 그 모습에 제가 완전 반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노트를 펴고 막 배우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 대안이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인맥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태도라 그랬죠. 20대 분들 있잖아요. 20대 분들 스폰서님에게 인사만 잘해도 반은 해결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반은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인사 정말 잘했는데 스폰서 날 안 도와준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스폰서님이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전화해드릴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보와 인맥 태도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암에 와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면 암에 와서 하던 일을 놓고 내가 하던 일을 대충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 자세가 바뀌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잡들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 포지션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모습이 바뀌면서 회사에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와 있죠, 이게.
토마스 프레이가 뭘 했느냐. 이 AI 자동화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75% 사라진다 그랬죠. 사실은 이거는 약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ABO, 아메이스 합자는 대체 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게 가능한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나는 무슨 도구로 살고 있을까? 과거의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살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의 방식,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서울대 유기원 교수 연구팀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2050년 미래사회 보고서라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1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건 너무 나갔다.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등급을 나눠. 2017년도에. 그런데 보니까 1개가 플랫폼 등을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이게 누구죠? 페이스북, 유튜브, 그죠?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방시혁 아시죠? 재산이 4조가 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계급은 누구죠?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BTS. 이게 2계급에 속하는 거, 이게.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3계급이 누구죠? 예, 그 우리는, 예, 4계급이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근데 세상에 원래 챗GPT가 나왔죠.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했냐? 원래 그게 도표에 뭐가 나있냐면 2090년도가 되면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이 일을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거 주황색, 빨간색 있죠?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쭉 줄어들었죠.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50년을 땡겨버린대요. 2050년이 아니고 어떻게 저서 50년 땡겨버리면 얼마가 돼요? 2040년도가 되면 이제는 일반 우리 있죠. 프리카리아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할 게 없는 거라. 왜? 우리 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D 업종에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몸값을 부르는 사람인데 걔가 지금 벌써 걔가 벽수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렵 시대에는 뭐가 주인공일까요? 노동입니다. 저는 이 장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농업 시대엔 누가 주인공이죠? 예, 땅을 갖고 있어야 돼, 쥐주들. 자, 그리고 산업화 시대는 자본이 주인이죠. 자,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맞았죠. 자,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들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다 들고 계시잖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요? 앱을 소유한 기업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대 기업에 7개 회사가 전부 다 어떤 회사냐? 이 앱을 기반한 회사들이 전 세계 7대 기업으로 다 와서 전부 석권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누르잖아요? 누르는 그 회사들이 엄청난 파일을 가지고 거대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주인공의 돈이 되는 땅은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수단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손에 들고 계신 이 휴대폰 안에 답이 있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뀐 것처럼 땅도 없고, 그죠? 우리가 뭐 기술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결국은 이 플랫폼 앱이 주인공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플랫폼 시대에 이 앱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게 관건이잖아, 그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인터넷 대중화 초기가 1995년대에서 96년도거든요. 그때 앱 브라우저 풀 모델이 넷플릭스가 아무도 안 쓰시죠. 아무도 안 써. 뭔지도 몰라, 20대들이. 다 뭐로 바뀌었다고요? 지금 다 아주 우리가 뭐 몰라, 아무도 안 쓰시죠. 그럼 뭐가 있으면 바뀌었다고? 어떤가? 이미 그런 많이 못 사죠. 편하게 잘 써주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 돈은 누가 다 가져갔죠?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쫙 색깔이 바뀌는 그 회사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뭘까? 제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미의 기회가 오고 정보가 됐던 게 뭐냐? 와, 저기 있는 앱. 지금 뭘 잡아야 된다고요? 앱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민 못하죠? 플랫폼 앱에서는 장점이 뭐냐 하면 독점입니다. 쿠팡 2등 없습니다. 배민 2등 없죠? 지금 2등이 없어요. 1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이 전체 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저기 까만색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앱이라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막 그죠? 이야기했던 안 한다 했던 그 앱. 저 앱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수단으로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던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무료로
19세 이상이면 이 휴대폰에 이 앱을 다운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쿠팡과 카카오와 많은 앱들이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할수록 블랙홀처럼 싹 다 빨려가면서 거대 기업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아파트 앞에 나가보면 택배 나와 있죠. 쿠팡에 막 배달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현주세요. 쿠팡이 계속 배달 나오면은 쿠팡이 부자 되고, 그런데 그 아파트 앞에, 현관 앞에 아미 박스가 쌓여 있으면 누가 부자 될까요? 예, 답 나왔네요. 오늘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미 앱에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미 앱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추천이 퍼스널, 내가 한 사람이 추천인이 퍼스널로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나한테 같이 합산이 되지만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까지 하는 이게 뎁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게 퍼스널과 뎁스가 무제한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앱과 차별점이라는 거죠. 다른 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대1로만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아메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시대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아메가 이 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파트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쫙 어디로 올라가죠? 예, 거대 기업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로 바꾸자고요? 내가 이 휴대폰에 깔았던 앱으로 아메로 지금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아메 앱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입들은 어떤 수입으로 바뀌느냐? 자본주의에서 돈을 방법이 저는 아메에서 배웠어요. 나는 뭐해서 돈 많이 벌거든요. 나 이거 뭐 아메이 뭐 그 돈은 뭐 별로 뭐 얼마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왼쪽에 있는 수입이 1차 수입. 일을 하면 돈을 나오고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고 내가 아프도 돈이 안 나오고 출근 못하면 돈이 안 나오고 코로나 때 무슨 일 생기면 돈이 안 나오고 그게 1차 수입. 근데 오른쪽 수입이 뭘까요? 2차 수입. 자산형 수입, 인쇄 수입, 권리형 수입, 로얄티 수입. 내가 아파도 죽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 써야 되지만 그 써야 되는 그 일 때문에 플랫폼에 있는 회사들은 아파도 죽어도 돈이 계속 들어가죠. 그 돈이 누구한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메는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든다고요? 소비자. 예, 생필품 사서는 회원 소비자를 모아서 2차 수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시간을 제가 조금 시간을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시간을 잘 맞추면서 하다가 끊어버립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아메가 도대체 시대가 바뀌는 그 모델만큼 계속 이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게 유형체처럼 막 바뀌는 모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회사의 기업 이념이 좀 남달랐던 거 이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잘 살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메가 만들어진 거 이게. 그래서 아메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헷갈리고 이렇지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뭐가 성적이 통과돼야 되고 뭐라도 뭐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메는 19세 이상이 되면 학력, 나이, 스펙, 외모, 성별, 종교 모든 걸 초월하고 인종까지 초월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다는 거죠 이게. 자, 요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이게 태양에 쓸 것입니다. 아보이즘에 이게 걸리더라고. 예, 그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서커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동물, 코끼리, 그리고 원숭이, 맞죠? 이게 또 돌고래.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1980년대에 이 서커스가 사형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그때 거리 공연자의 기랄리 베르케트가 발음이 퀘벡주에 세운 작은 회사였어. 태양의 서커스가.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완전 새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서커스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죠. 우리 이걸 없애자. 동물을 없애자. 동물을 우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동물을 구입해야 되죠? 사료 먹여야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그것도 동물 학교도 있겠죠 이게. 자, 그런데 이 여기 작은 회사를 세운 이 주인공은 뭐라 했냐? 동물을 없애고 서커스가 될까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서커스에 필요한 그 동물을 싹 다 없애고 어디만 집중한다? 기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트 서커스가 된 거예요. 예술적인 서커스가 되면서 결국에는 매출이 1조를 넘는 회사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커스를 보고 뭐 광배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예술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갔다 그러면 오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버킷리스트에는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새로운 생각을 했죠. 바로 유통구조에서 새로운 생각을 누군가 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메가 바로 이 구조 창조에서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라도 세상이 바뀌지만 중간에 유통 마진 누군가에 줘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이 주는 거를 싹 뒤집어 엎은 거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구간,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이 구간을 아메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 중간 유통 마진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누구죠? 물건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쓰는 그 사람에게 이 중간에 유통 마진을 전부 주겠대요. 그게 뭐라고요? 유통 혁명으로 이어진 거 이게. 그래서 글자가 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저게 읽어도.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 세상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동물 서커스가 없어지면은 저걸 망할 거야 했던 그 일이 지금 엄청난 행사가 된 것처럼 이 아메 또한 저 중간 구조를 없애버리고 소비자에게 우리는 무조건 단돈 10원이라도 소비자에게 무조건 주겠다. 광고 안 하겠다. 총괄에게 안 주겠다. 동매에게 안 주겠다. 소매에게 안 주겠다. 누구? 쓰는 소비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 엄청난 거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몇 개 나라요? 100개 나라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고정비용, 내가 쓰는 이 고정비용이 뭐로 바뀐다고요? 매출로 바뀌면서 나에게 뭐로 돌아온다고요? 소득으로 들어옵니다. 이 장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인 이 단어가 되기를 오늘 저는 너무너무 소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세요. 4번, 5번, 6번, 7번. 야, 나 많이 못 써. 회원가입 안 할래. 내가 써봤자 얼마 쓴다고, 맞죠? 나 아는 사람 없어. 예, 맞습니다. 아메는 내가 많이 쓴 거는 그 달에는 표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합산입니다. 소비자는 개인 군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 뭉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파워를 많이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건 얼마 안 돼요. 내가 알린 사람도 몇 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가 10만, 100만, 1000만 원 간다는 건 뭐죠? 부정 광고로 계속 재밌으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화 배우를 1급 배우를 써서 광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야 내려가거든요. 제품이 좋으니까 내려간다는 거죠.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번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 회사가 저 모든 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써보고 알리면 좋으면 내려가는 거를 저걸 좀 다 합산시켜서 누구에게 주겠다, 점수를?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7번이죠. 전 세계 국가에 100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만약에 광고가 됐다. 그러면 해외에서 사용했던 그 포인트도 내한테 같이 합산 점수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이다. 합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합산시키는 게 큰 바잉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에 할당치, 의무상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저희 신랑이 식품 유통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많았거든요. 만두 파동 났을 때 우리 남편은 아무 상관없는 회사였어요. 땅이 떨어져도 먹어도 되는 전라도 회사에 그 총광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더라고. 쓰레기 만두가 나오고 나니까 나갔던 남편이 총괄이었으니까 트럭으로 나갔다가 트럭으로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돌려줘야 되죠? 당연히 돈 돌려줘야 되죠. 근데 총괄을 했으니까 본사는 우리 총괄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반품은 안 됩니다. 바로 뭘 한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파트에 본사에서 담보대출, 담보를 다 걸어놓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은 본사는 망해요, 안 망해요? 파동이 나자마자 본사에서 바로 딱 콜 들어오면서 뭐냐면 잔금 있죠. 잔금 회수 바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부 반품 들어오죠. 그게 기업이에요. 더 악질도 더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8번. 90일 동안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반품해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100% 돈을 소비자에게 다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부업이나 사업한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완전 제로인 거 이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9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회원들이 누구 거 된다고요? 아미의 이 휴대폰에 앱을 깐 다음에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발생된 이 소비자 회원들은 전부 다 누구게 된다고요? 나의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 원짜리 하나 쓰는 사람 만나서 정성껏 하는 거예요. 왜?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을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메는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사로서 1위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100개 기업으로 100개 기업, 100개 나라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75개 개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히 세제 같은 거는 각 나라에 맞는 그 세탁기, 물까지 연구해서 그게 맞춤형으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은 특허가 몇 개죠? 1000개가 넘죠? 엄청난 거죠, 이게. 생필품에 특허 1000개면, 그죠? 게임 끝이에요. 특허 많이 없거든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앱에 있는 그 제품들이 이런 특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물건들 있죠. 쿠팡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맞죠? 당근에도 많고 쓸 일은 천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쓴 제품들이 뭐로 간다? 저렇게 환경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많이 지금 들어보셨죠? 지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대요. 이번에 하와이에도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땅 밑에 온도가 100도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밑에서 타고 있대요, 지금 또. 이거는 해결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럼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들끓어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를 이미 카운트 된 걸 땡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대요. 뭘까요? 환경이래요,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줄이는데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지. 근데 아메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959년도에 생긴 이 아메이가 그때부터 만든 이 아메이 제품들 그리고 그 통을 담았던 플라스틱 통이 60년 전부터 세상에 5년에 다 타요. 그리고 5년에 다 썩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영상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 불 붙이면 새까만 연기 올라오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보세요. 사업을 떠나서 내가 어떤 제품 하나 쓰는데 환경이 나는 모르겠고 근데 나는 그냥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쓰는데 환경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내가 도움을 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근데 나 관심 없어 하는 사람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 누굴까요? 100이 아니에요. 결국은 소수의 10%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일을 누군가 진행을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환경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간다는 거죠. 뭘 찾을까요? 환경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난임이 난리래요. 애기를 못 가진대요. 인공수등 들어보셨죠? 줄을 섰습니다. 대구에 들어가면 삼성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인가 그런 병원이 있는데 4층은 꽉 찼어요. 누구로? 젊은 부부로. 다 거기를 내려요. 아기를 가지려고. 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아메는 이 나오는 건강보조 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자사 농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모시고 온 분한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저는 거기에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더블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카탈로그 안에 저런 내용이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DNA 손상을 줄인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에도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주고 뭔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DNA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DNA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는 내용인데, 과학자분이 세상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체 신비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세포 한 개, 딱 한 개, 한 개 안에 어느 정도의 많은 이게 설계 도면이 들었냐면, 보잉 747의 점보 비행기죠. 그 점보 비행기 한 대 안에 부품이 600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안에. 자, 그런데 그 점보 비행기 한 대가 아닌 몇 대요? 15만 6천 대 있는 그 부품이 세포 한 개 들어와 있대, 설계도면이. 이게 우리 몸이래.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뭘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대요. 약으로 고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자연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 이유가 여기 인체 설계 안에 쫙 카운트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음식이래요. 안 놀리시네. 저는 놀리는데. 네. 그래서 이야기 왜 드리냐. 나가보면 엄청 많죠, 먹는 게. 뭐 먹으면 좋다, 먹으면 좋다, 뭐 좀, 정말 우리 거 먹으면 금방 그죠? 마시기만 하면 막 그죠? 금방 좋아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애들은 어떻다고요? 단편적인만 컨트롤 시켜요. 근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DNA 안에 들어가야 되죠. 저걸 다 스위치를 켜야 되죠. 저걸 다 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표기한 게 뭐라고요? DNA 손상을 줄인다는 표기법이래요. 그래서 WX를 먹으면 얘가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죠. 얘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뉴트리아이트 농장이 90년도 약을 한 번도 안 친 땅에 넣은 얘를 먹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으로 고칠 수 없던 일들이 내 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얘들이 뭐 엄청난 일을 막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시간은 늦게 어떤 게 작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컨트롤 시키는 거는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요거는 제품 시간 자세히 보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정수기인데 제 파트너가 한 분이 두드레기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다 덮은 거예요. 싹 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먹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 이게.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머리까지 다 덮어버렸더라고 이게. 그런데 제품을 먹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했는 게 뭐냐면 아메이 그거 이스프린 안에 있죠. 우리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밀어넣은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 깔아앉았습니다. 네, 깔아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뇨공화국이라 그러죠. 그죠? 전 단계도 맞아. 아까도 제품 강의 하셨지만, 당뇨 시장이 지금 적혀 있죠. 몇 조 시장이라고? 현재 30조 시장인데, 밑에 보세요. 2030년이 되면 얼마로 지금 올라가죠? 110조.
그 말은 뭐죠? 전부 당뇨다. 앞으로. 전부 당뇨다. 거기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 이 앱을 가지고 갖고 있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파워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인지를. 자, 그리고 장바구니라는 게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만 우리가 매달 쓰는 거를 제품을 막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2회차에서부터 24일째까지 에클리모니로 가상화폐로 매일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구독 경제 시장이 바로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장바구니 시장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장바구니 시장 이거는 구독 경제를 내가 치게 되면 엄청나겠죠. 근데 시장이 얼마라고요? 100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 역할이 있느냐?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되고 고정 매출이 확보되면 우리한테 뭐가 생길까요? 고정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웅땡땡의 정수기가 5년 렌탈이죠. 우리는 그냥 꼽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5년 동안 매달 매출이 나고 매달 뭐가 생긴다? 수입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머리에 쓰는 거죠. 엘사벳. 자, 이게 탈모 시장에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근데 시장에 얼마 규모죠? 4조 원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진은 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매일 쓰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뭐만 했다? 쓰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리고 25% 라이트 운동하는 것까지. 이 시장도 25조. 자,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 그리고 마이랩. 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똥 이야기. 그죠? 내 똥을 가서 우리가 분석해서 정말 내 유전체까지 다 분석했는데 치매가 발생할지 안 할지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하지만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요? 132조 시장. 이게 어디 있다? 내가 지금 휴대폰에 앱에 깔아놓은 그 앱 안에 이 시장 규모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돈 되나? 네, 돈 됩니다.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아메 보너스는 여기 아까 그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산.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네가 쓰고 밑에 쓰고 친구가 쓰고 친구 쓰고 합산하는 겁니다. 이 합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 3%에서 24%까지 1차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포인트를 뭐로 돌려준다고요? 현금으로. 10원부터 현금 돌려주는데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A가 B가 있죠. 4명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내 걸 빼고 남는 걸 스폰서를 줘요. 아메는 무조건 빼주고 남는 걸 위에 줍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스폰서에 나는 12,000원, 그리고 나는 24,000원, 그리고 친구 A 6,000원, B 6,000원. 여기서 누가 많이 받아갔을까요? 자, 이 마케팅에 여기에 포인트를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성착순이 아닙니다. 먼저 했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노력순. 누구라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수입이 뒤집어집니다. 수입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1993년도에 받았고 자,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버, 에어비, 넷플릭스 같은 신중기업이 어떻게 강력한 기존 100년이 넘은 회사의 그 기업들을 전부 제치고 시장을 장악해버렸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객이었습니다. 신기술이 아닌 고객이 옮겨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고객이 앞으로 어디로 옮겨갈까요? 안전한 거, 환경적인 거, 나에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내 추구하는 걸 채워주는 거, 경제적인까지 채워주는 거. 그걸 해주는 대로 사람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소비자 시장을 우리가 모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환경, 세 번째 뭘까요? 이익 혜택.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이 소비자 효원을 모으는 방법을 스폰서가 함께 이 소비자를 20명 1차적으로 모으는 걸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줍니다. 내가 가서 그래서 이걸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모으는 방법을 20명을 1차적으로 도와드리게 되면 한 15에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본사에서 잘했다고 선물 키트가 날라와요, 이게. 자, 그러면 내가 15에서 한 30만 원 들어왔죠. 소비자 회원을 모아서. 그러고 나면 한 3명 정도가 부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분들을 15에서 30만 원 되게 도와주게 되면 내가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저희 파트너가 요게 400보다 훨씬 조금 더 위에는 18%가 되는데 2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네. 자, 이것처럼 1,000만 점, 50에서 100만 원 버는 친구를 소비자를 잘 모을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한 2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00만 넘는 PB가 되면서 이 핀을 SP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그리고 12번 하면 파운더스 PT. 지속 안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1억 이상 버는 방법을 12번 했죠. 그러면 평균 얼마가 들어오냐? 여기 적혀있는 게 5천만 들어있죠. 저희 파트너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9월달에 SP를 바로 치고 이번 8월에 이제 이 12번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메 사업을 한 지 1년 됐죠. 부업을 했거든요. 올해 받는 걸 딱 계산했더니 4,280만 원 들어왔어요. 1년 만에. 추가 수입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0 정도가 매달 추가 수입을 1년 만에 만든 거예요. 뭐 해서? 소비자 그룹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월세 받는다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 아파트 3개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네. 자,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친구들을 우리가 12번 아까 버는 친구를 아까 한 4천만 원 된다 했죠. 그런 친구를 3명을 같이 도와주는 거야. 같이 배우고 같이 도와주게 되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3년 정도 지금 아메이 플랜이면 3년이면 연봉 1억 갈 수 있는 이런 플랜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한 달에 정리하자면 200만 원 버는 친구를 6번 가는 친구를 2명을 도와주게 되면 사파이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핀 보이시죠? 사파이어. 연봉 한 6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친구들 6번 도와줘서 3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에메랄드 연봉 한 8천만 원.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또 다이아몬드 가신 분 뒤에 계시죠? 예, 200만 원 버는 사람 6명 이상 도와주는 거 그걸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근데 더 많이 도와줘도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팔고 제끼는 게 아니고 이 소비자를 잘 모을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서 가는 일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야매 사업은 지금 100세, 102세를 얘기하는데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가 평생 일이 된다는 건 돈을 떠나서 일이 있게 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퇴직만 하고 나면 산 타죠? 지금 이제 산 안 탄다 하더라고, 무서워서. 산도 안 간대, 이제. 그럼 또 어디 갈까요? 한 200만 원만 들어와도 너무 좋겠다 하면서 일자리를 받으러 가시더라고. 근데 그거 안 하시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금 수익을 만드는 거를 젊은 친구를 도와주게 되면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수입이 왜 같이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 떨어지면 바꿔주고 떨어지면 또 사서는 재구매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회원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이 경험이 축적되겠죠. 배운 거를 그래도 가르쳐주면은 우리 배운 그 친구들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 친구에게 또 나눠주는 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럼 보상 볼게요. 보상 중에서는 하나를 여행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행 많이 가시죠? 요즘 여행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그룹에 이제 병원 원장님 계시는데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엄청 부자세요. 근데 원장님 여행 갔다 오면 애들이 얼마 정도 약발이 가요? 이랬더니 아유 뭐 며칠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아내 여행 있잖아요. 너무 놀라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내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우리가 여행 갈 때 누구랑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좋아하는 사람만 가고 싶죠. 자, 그런데 우리 탑리더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아메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얘기하시더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데 아메에서는 이 여행이 인생이 바뀌는 여행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여행 가서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다 같은 여행도 너무너무 많이 갈 수 있는데 철 따라 가시면 되잖아. 근데 인생이 바뀌는 여행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저 아이들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행을 따라가고 가면서 얘들이 뭘 했냐, 아메 여행을 통해서 진짜 꿈을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여행 갔다 오면은 뭐 해요 또? 다음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진짜 뭘 보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꿀 건지를 거기서 보고 오면서 엄청나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이 뇌 구조가 스냅스가 완전 바뀌어서 오더라고 얘네들이. 그런 얘기 안 원하세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 시너스잖아, 그죠? 시너스 그룹에서는 200만 원 6번 버는 친구들, 그걸 프리트림이라 그러는데, 이제 계속 할 것 같은데, 2박 3일 정도인가요? 1박 2일인가요? 휴슈. 2박 3일 여기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있는 게, 제가 나가는 거고, 이번에 지금 원래 9월부터 시작하는, A65 지중해 크루즈. 그래서 크루즈만 타도 대단한데, 지중해까지 갈 수 있는 이 여행들. 자, 이 여행이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원래 지중해 크루즈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 여행을 도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메 여행만 매년 따라가더라도 세계 일주 여행을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여행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도전해도 되겠죠. 저는 저희 아들이 중국의 홀리첸이라는 큰 이게 유명한 그 성공자 계시거든요. 그분의 친아들이 계십니다. 그게 더페이인데 여기도 FCA거든요. 여기하고 미팅을 하고 만나오면서 사람은 나무와 다르게 나무는 큰 나무 옆에 있으면 작은 나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큰 사람 옆에 가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으로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는 게 딱 두 글자를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가능성. 한계를 깨라. 그때 미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청난 비전을 많이 보고 한국에 와서 그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있다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번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막 터져 있을 때 가방 하나 들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고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중국의 기사가 한 세 번 정도 났더라고요. 지금 1년에 한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곧 30을 간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들은 아까 아메이가 얘기했던 그 여행지 그리고 많은 리더님들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많은 부분들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메이는 공짜야. 태풍이 불면 잠을 못 잔대요. 배 선적 이상이 있을까봐.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법이 있잖아, 세모. 이거는 도대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너무나 많은 이게 문제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리고 이제 직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엄마 나는 쓰러지면 안 돼. 왜 이러니까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된대요. 매출 늘어나니까 잘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가 우리가 쓰러질 일이 없어. 태풍이 불면 우리 관심 없죠? 왜 아메이 택배에서 알아서 하잖아. 코로나에서 방역을 알아서 다 해요. 우리는 뭐만, 너 휴대폰만 안 끄지면 돼. 너무 놀라운 도전을 왜 하지 또 다시 보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꾼 꿈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이 가지고 지금 다음 2차, 뭐 3차 다른 또 사업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잖아. 수입이 안정화되면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다시 한번 꿨으면 좋겠는 거랄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일 수 있습니다. 네, 끝내라고요? 네, 예. 네. 자, 그래서, 저가 이제 마지막 갔던 여행지에서 아주 그때 탑불에 가서, 그 보드를 타면서 그 영상을 봤고요. 저한테 했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엄마, 자유는 공짜가 없어. 누군가의 대가 지불에 피 흘리는 피눈물이 있어야 돼. 부모님의 1세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의 피눈물이 있는 그 위에 2세대가 그 위에서 자라나야 되고 근데 부모가 만약 그 일을 했다 그러면 2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해도 되죠. 근데 1세대가 그 일을 해결을 못했다면 어쩌면 20대가 부모와 같이 1세대처럼 피눈물 흘리는 그 작업이 끝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얘가 하는 말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깨지고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때 영상을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온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 번만 가고 안 간대. 맞죠?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매번 왔는데, 이건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되나? 이거 진짜 막 재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만 맨날 아줌마들하고 있고, 뭐 되는 사람이면 되고, 저거 제품 공부한다, 뭐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모시고 온 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싫어하는 거 이거 잉여인가?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때 대기업 있을 때 저도 그 당시 노조 했지만 정말 싫어요. 왜? 쓸모없는 인간은 다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 그런 막 관점을 보기 때문에 많다고요? 대량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잘라버리잖아. 근데 한 사람을 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 왜? 기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잉여 인간의 노동혁명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메가 갖고 있는 가치관. 저는 여기서 이걸 배운 거예요. 저는 완전 사람,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메하면서 제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갈 수 있는 이 가슴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메가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신이 준 정말 숨어있는 잠재 능력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걸 바라보고 시작하는 게 아메예요. 회사는 안 그렇죠. 잘 나가도 내 아니면 회사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나와보세요. 정말 잘 돌아갑니다. 좀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그런 인간 시대에 이 아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라도 이걸 통해서 같이 꿈을 꾸고 잘 살고 싶어서 오늘 초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아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단계 뭐 쉬운 소리 아는가? 이런 아메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제 아메가 어떤 것 같으세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친환경 세제, 뭐 친환경 안전, 뭐 갑자기 뭐 거창한 얘기들 막 나오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멋있는 거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바뀝니다. 뭐 때문에? 좋은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온 분이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평생 친구. 그죠? 돈하고 상관없이 돈 없어가지고 또 띵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돈 얼마 보내줘. 그거 말고. 그죠? 그리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돈 걱정 안 하고 따박따박 매달 나오는 연금. 그래서 평생 뭐 한다? 정말 같은 평생 부자가 되고 싶은 이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오자고 또 가자고
그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이 기회를, 이 정보를 잡아서 제 인생에 많은 숙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의 인생의 숙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